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문제풀이 25강 시간으로서 268번부터 279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68번 시험 문제 시작합니다. 268번 공법상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용을 제한하는 거 아닌 걸 보는 겁니다. 1.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허가제. 자, 이건 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규제하는 거죠. 거래 규제. 자, 이건 거래 규제입니다. 2번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의 대학 등 설치 금지, 성자 관리 권역, 가민업체 권역, 자연 보조 권역의 구분. 자, 이건 이용을 제한하는 거고, 건축법상의 용적률 검표율 등의 제한. 자, 이용 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다. 자, 그리고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아래서 행위 제한. 자, 5. 개발제한 그 지정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이 법률 이름이 여기까지가 법률입니다. 제한,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자, 이건 다 제한입니다. 이용을 제한하는 거 1번만 거래 규제하니까 답은 268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269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기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죠. 있다입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았다는 얘기니까 이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X. 2. 갑 소유의 아파트를 을이 임차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을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 공유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공유 토지에 대하여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주택 임대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6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70번 권리 제한의 등기가 있는 중개 대상물을 조사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환매 등기가 있는 경우 환매 등기 사실과 환매 등기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맞습니다. 2번 근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의 최고액 등을 알려준다. 맞고요. 3번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보존되는 권리 등을 알려준다. 맞고요. 4.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보다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알려준다. 큰일 나죠.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알려줘야죠. 가등기가 돼 있고 나중에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다고 치면 요 사이에 제3자, 방금 말한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제3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있던 이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효력이 없어진다고. 이거 다 말소됩니다. 즉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3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험하다고 알려줘야죠. 이거 잘못 알려준 겁니다. X. 5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채권액 등을 알려준다. 알려줘야죠, 당연히.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것을 고르니까 27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71번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임대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부계로 이주하는 경우 그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동의 없이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틀렸죠? 임대주택법 13조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데 전대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부계로 이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임차주택이나 임차 건물에 경락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즉 선순위라는 얘기죠.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시당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명의시당 약정은 예를 들어서 감히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 둘 사이의 무효라는 거지, 을이 명목상 소유자, 등기부 소유자가 병에게, 제3자 병에게 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 이 제3자에게 각각 을의 명의신탁 무효를 가지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 공동주택 관리계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도 그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5.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고요.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구하니까 27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임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맞습니다. 2.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에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맞고요. 3.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미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그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칩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벌채에서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지만 그 경락대금은 공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수목의 소유자가 경매 면제를 신청하려면 상당한 담보를 공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X. 4. 임목의 경매에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 지상권 설명이죠? 맞습니다. 5.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7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7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장 부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단 2의 유치지역과 4, 5의 공장은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함. 1. 공장 입지 선정 시에는 원자재, 제품 등의 운송과 관련한 물류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지방세법상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유치지역 안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습니다. 3. 현장 조사에서 공장 입지와 도로 접근성, 용수 확보 등을 중시한다. 맞습니다. 4. 공해 발생 정도가 높은 공장은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 높은 공장이 아니라 낮은 공장이죠. 예, 공해 발생이 낮아야 됩니다. X. 5. 아파트형 공장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7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14번.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른 것은 1. 농지를 취득하고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 농구청장이 아니라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군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틀렸고요. 두 번째.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는 필요 없답니다. 3. 경매에 의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경매에 의한 경우에 이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경매에 의해서 낙찰받은 경우니까 이 경우는 필요합니다. 4.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자는 1000제곱미터의 농지에 한하여 농지 소유 시 1000제곱미터의
미만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5번 상속에 의한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예,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상속에 의한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 X고 하나만으로 가장 올바른 것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토지의 면적 환산식은 제곱미터 나누기 0.3025는 면적평이다. 틀렸죠? 제곱미터를 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토지의 면적 환산식은 평을 제곱미터로 만드는 거, 이게 맞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제곱미터 나누기 0.3025 평이 아니라 평 곱하기 3.3058을 해서 면적, 즉 제곱미터 면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1은 X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2.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맞습니다. 3. 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나 등기부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맞습니다. 권리자는 등기부 우선입니다. 4.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1필지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그 토지 분필은 이게 지적법에 지금은 법률명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는 안 되고 반드시 분할 절차 측정을 해야죠. 측량을 해서 그 분할 절차를 밟아서 토지 그 대장에 먼저 등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등기부에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가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7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76번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시신이 있어야 됩니다. 맞고요. 두 번째, 평장 또는 암장대와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평지에 이렇게 공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록 나온 거.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맞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이 그렇게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분묘기지권 안에 아버지 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아버지 묘가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요거를 어머니 묘까지 해서 다시 하나로 한다는 거, 새로운 돌아가신 분의 분묘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설사 단분 형태 하나의 봉분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X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은 바로 276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가불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등기는 최초 양도인 갑으로부터 최종 양수인 병 앞으로 경로하기로 하는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이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2. 갑 소유의 대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속한다. 맞습니다. 3. 당사자가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분묘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멸실되었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으나 유골이 존재하고 회복 가능한 상태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문하고가 틀렸네요. X. 5.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 점유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7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78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 면적은 분묘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 맞습니다. 2.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의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3. 분묘 기지권이 시효 취득인 경우, 시효 취득인 경우 사망자의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답니다. 그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 시 분묘 기지권의 주장은 종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4.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5.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결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 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7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7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이 토지 취득 계약 체결 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지역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은 기역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보호구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니은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해당되고요. 디귿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맞습니다. 해당되고요. 리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역시 해당됩니다. 미음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역시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지역이 아닌 것을 고르니까 기역입니다. 기역으로 되어 있는 게 1번이니까 27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 실무 문제풀이 25강 시간이었고 268번부터 279번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